제가 요즘 영어 노베이스 이런 단어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영어에 전혀 지식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뭘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이런 질문에서 봤거든요. 제일 먼저 영어 어순의 큰 틀을 잡아야 해요. 크게 5가지의 어순이 있고 여기에서 계속 단어만 바뀌면서 돌고 돌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거든요. 보통 영어 공부 시작할 때 5형식부터 시작 많이들 하시죠. 그런데 1, 2, 3형식까지 괜찮다가 4, 5형식에서 대부분 정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못해요. 그런데 오늘 영상만 보면 이 5가지 문장 어순 모두 정복할 수 있을 거고 영어 베이스가 완전히 탄탄하게 다져지게 될 거예요.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주어 동사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.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주어 서술어라고 해야 돼요. 둘 다 주어, 서술어, 어로 끝나도록. 왜냐하면 이게 어순을 나타내는 용어라서 그런데요. 그래서 영어 문장은 주어, 이거는 결국 그 문장의 주인공이에요. 주인공이 무언가 한다라고 서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주어가 이제 이 서술하는 거는 뭐 어떤 동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는 어떠하다처럼 어떤 상태를 서술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이게 좀 한국어랑 다른 부분인데 한국어는 주어를 굳이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 문장의 가장 기본 단위는 주어 서술어가 아니에요. 그런데 영어는 무조건 주어 서술어 단위로 계속 문장이 구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어순은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딱 이 주어 서술어만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러면 주어를 뭐로 시작하면 되겠어요? I, 그리고 내가 살아요. 그래서 나라는 그 주어가 산다라고 서술을 할 때 live라는 그 동사를 쓸 수 있겠죠. 그래서 I live. 그런데 보통 이때 나는 삽니다 라고만 하면 어떤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부가적인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붙을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I live in Seoul처럼 저는 서울에 살아요. in Seoul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문장도 말해볼게요. 이번에도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I 그리고 내가 걸어요. 이제 동사를 walk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나는 걸어요 라고 하면 정보가 충분치 않죠? 나는 항상 걸어요처럼 I always walk처럼 always 같은 약간 부가적인 단어, 부사라고 하는데요.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나는 항상 걸어요. 회사를 갈 때마다 to work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나 또 시간 같은 걸 나타내는 정보가 붙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I always walk to work. 저는 회사 갈 때 항상 걸어요. 이런 게 딱 기본 뼈대를 보여주는 문장이고요. 영어가 이 기본 단위가 계속 붙으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I always read when I eat 처럼 I read 나는 읽어요. 이게 딱 기본 단위죠? 주어는 서술어 한다. 여기서 나는 읽어요. 그리고 중간에 when이라는 접속사라고 하는데 문장 2개를 연결해주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단어를 넣은 다음에 또 뒤에 주어 서술어가 나오죠? 나는 먹어요. 나는 뭘 먹을 때마다 항상 무언가 읽어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말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오는 기본 어순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문장 구조 또 알려드리면 이 주어 서술어를 말하고 뭔가 조금 더 말할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봤는데 이게 참 뭔가 좋아 보여요. 아니면 이게 무언가를 닮았어요. 그때 이것을 뜻하는 주어 it 그리고 뭐뭐처럼 보인다 looks 주어 서술어를 말하고 그냥 it looks 하고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. 이게 어때 보이는지 뒤에 그 어떤 단어를 좀 더 넣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할 때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형식인데 예를 들어서 좋아 보인다면 it looks good 이렇게 말할 거고 뭐 좀 흥미로워 보여요. It looks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.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 형식의 특징은 이 중간에 있는 서술어가 주어랑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. 이 주어는 결국 이 단어예요. 그래서 링크 시켜준다라고 해서 영어로 linking verb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
약간 수학 기호로 따지면 등호예요. 특히 비동사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 얘기를 할 때 그냥 I am, 저는입니다 하고 그냥 끝낼 수 없잖아요. 제가 뭔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뭐 I am a teacher 이렇게 말을 할 때 I는 equal 선생님인 거죠.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서술어가 이렇게 연결해준다는 특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. 이 세 번째 문장 구조도 주어, 서술어 이 기본 단위로 시작을 해요. 그런데 아까처럼 서술어가 연결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주어가 서술어, 그 다음에 단어가 또 나오긴 해요.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. 예를 들어서 I ask a question 이라고 할 때 나는 물었어요. 하나의 질문을. 이 질문을 물어봤다처럼 말을 하는 거고요. 이 뒤에 나오는 단어는 서술어로 무엇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의 이름을 물어봤어요. I asked his name 이라고 하면 묻긴 물었는데 그의 이름을 물어본 거고 뭐 그녀의 번호를 물어봤어요. 그러면 her number 이렇게 바뀌겠죠? asked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her number 그녀의 번호를 물어본 거고 이런 식으로 무엇을 서술어 했는지 이렇게 붙여 말하는 단어인 거고요. 이것도 접속사를 이용해서 좀 더 길게 붙여 말할 수 있는데 I asked a question, so he said the answer. 나는 질문을 이제 했고 물어봤고 그리고 그는 답변을 말했어요. 이렇게 이제 삼형식 문장으로 두 개 붙여서 길게 말해봤고요. 그리고 또 이런 문장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I enjoy reading mysteries. 이때 뒤에 보세요. 여기 보면 I enjoy, 나는 즐겨요. 그런데 무엇을 즐기냐면 reading, 읽는 것을 즐겨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사가 모양이 바뀌어서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. 내가 파티를 즐겨요. 그러면 I enjoy parties 처럼 그냥 단어가 하나 나올 수도 있지만 파티를 즐긴다가 아니라 읽는 것을 즐긴다라고 하려면 읽다라는 그 동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읽다가 아니라 읽는처럼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한국어도 읽다, 이게 읽는이라고 그 이제 형태가 바뀌죠. 영어도 read, 이게 reading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. 그래서 I enjoy reading mysteries. 이거는 읽는 것을 즐긴다. 또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there. 이것도 딱 같은 문장 구조예요. I want, 나는 원해요. 무엇을 원해요? To go there. 거기에 갈 것을. 이때는 아까처럼 읽는이 아니라 가는이 아니라 갈이기 때문에 going이 아니라 to go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이 바뀌는 거고요. 그래서 이것을 원한다처럼 문장이 구조가 잘 파악이 돼야 돼요. 보통 여기까지 그래도 삼형식이라고 불리는 문장 구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파악을 하시는데 그 다음 이제 4형식, 5형식, 그 다음 문장 구조 남아있는 두 개가 아마 복병일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여러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요. 영어 문장의 기본 단위가 주어 서술어잖아요.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I'll give처럼 주다라고 할 때 사람,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다처럼 단어를 두 개 붙여야 되는 그런 이제 뜻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런 뜻을 가진 동사들이 있는 거예요. 공교롭게도. 그래서 앞에서 지금까지 했었던 그 문장 구조로는 이 문장 구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뭐 보낸다라고 할 때도 그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리고 무엇을 보내는지 그 물건도 있잖아요. 그래서 누구에게 무언가를 보낸다.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주의할 게 바로 이 어순이에요. 사람을 먼저 말할지 아니면 그 준 물건을 먼저 말할지 이거를 이제 어순에 따라서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영어 어순의 특징은요. 중요하다고 생각하는, 강조하고 싶은 그 단어 순서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에게 줄 거야. 이렇게 사람을 먼저 말하고 싶다면 무슨 물건을 줬는지 바로 붙여 말해요. 그래서 I'll give him a gift 이런 식으로 him a gift 그에게 그 물건을 줬다처럼 그냥 그대로 어순대로 말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나 걔한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. 이 선물 하나를 그에게 줄 거야처럼 말을 하고 싶다면 I'll give a gift 여기 선물이 하나 있어요. A gift 선물을 줄 건데 그에게 줄 거예요.
그 사람 쪽으로 이거를 이제 주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to him 이런 식으로 어순이 좀 바뀌어요. 이게 이제 네 번째 문장 구조의 특징인데 뭘 먼저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살짝 바뀔 뿐이에요. 이 문장도 볼게요. 나 친구에게 문자 보냈어. 굉장히 일상적인 문장이잖아요. 영어로는 I sent, 나는 보냈어. 이것부터 말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거죠. 뭐 우리 아빠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내 친구에게 보냈어요. 그래서 I sent my friend 먼저 말하고 내 친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보냈는지 말을 해요. 아까는 이제 누구에게 보냈다라고 할 때 to가 들어갔는데 물건을 뒤에 붙일 땐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죠. 물건에게 보냈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람 말하고 바로 그냥 뭘 보냈는지 말을 해요. 그래서 a text message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엇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문자를 친구한테 보냈다처럼 이 문자를 먼저 말하고 싶다면 I sent a text message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. 그리고 그거를 친구 쪽으로 보냈겠죠. 그래서 to my friend 이런 식으로 어순이 바뀌어요. 이 부분 잘 파악이 되나요? 이렇게 주어가 누구에게 주는 게 굉장히 명확할 때 다이렉트로 줄 때 그 사람 쪽으로 보냈다라는 뜻으로 to를 붙이는데요. 그래서 뭐 주다, give, 그리고 이렇게 보내다, send, 빌려주다, lend, 패스해주다, pass, 그리고 또 말해주다, tell, 가르치다. 가르치는 것도 정보를 바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. teach, 아니면 이렇게 먹여주다. 음식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바로 주는 거죠. feed, 이런 경우는 그 사람 쪽으로 보냈다는 뜻으로 to를 붙이면 되고요. 그리고 이 to가 아니라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 문장 잘 보면 I cooked my mom dinner 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리를 그냥 나 혼자 저녁 요리했어. I cooked dinner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리할 때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요리해줄 수도 있잖아요. 이럴 때 이제 뒤에 단어가 두 개 들어가는 거죠. I cooked my mom.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요리를 했어요. 이걸 먼저 말하고 싶을 때 my mom, 우리 엄마에게 dinner, 저녁을 만들어줬다, 요리해줬다처럼 이런 어순으로 말을 하는데요.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녁을 만들었어요. 이거를 먼저 강조하고 싶고 이거를 먼저 말한다면 I cooked dinner.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저녁. 그냥 뭐 간단한 간식, 뭐 아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잘 차려진 저녁을 엄마한테 이제 만들어준 거죠. 요리를 해준 거죠. 그래서 I cooked dinner. 그리고 이때는 for my mom 이라고 for 이라고 해야 돼요. 왜냐면 아까 이제 좀 전에 나왔던 동사들은 직접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쪽으로 간다는 뜻의 to가 어울리는데요. 여기서 요리를 할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요리할 때는 칼 썰고 끓이고 소스 넣고 이거는 이렇게 주는 행동은 아니죠. 이 요리할 때 그 자체만큼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때는 for 이라고 해요. I cooked dinner for my mom.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for를 쓰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요리하다, cook,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줘요, make, 또 뭐 생기게 해줘요. 뭐 이거는 사줄 수도 있고, 뭐 만들 수도 있고, get, 그리고 사줘요. 사는 것도 살 때는 이렇게 카드 결제하고 그 쇼핑하고 이런 게 바쁘지, 이렇게 직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뜻으로 buy, 그 다음 누군가를 위해서 찾아준다, find 이 단어도 for과 함께 쓰게 돼요. 네, 이제 대망의 5형식이에요. 이것까지만 정복하면 영어 노베이스 이제 벗어나는 건데 여러분 5형식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이 문장 잘 보면 I made my son cry. 내가 아들을 울렸어요. 그런데 영어의 이 문장 기본 단위가 주어 서술어잖아요.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한 문장 내에 두 사람의 주인공을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. 내가 우리 아들을 울게 만들었어 처럼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때 먼저 가장 기본인 주어 서술어가 나오죠.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. I made. 그 다음에 새로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거를 목적어 보어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새로운 주인공이 바로 우리 아들인 거예요. My son. 그리고 그 새로운 주인공에 대한 또 다른 서술을 하는 거죠.
우리 아들은 뭘 했어요? cry, 울었어요. 그래서 나는 만들었고 우리 아들은 울었어요. 이게 바로 이제 오형식이에요. I made my son cry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른 문장으로 나는 만들었어. 우리 아들은 울었어.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 내에 나는 우리 아들을 울게 만들었어. 울렸어. 처럼 말을 하는 거죠. 또 하나 볼게요. I made him a manager 이라고 할 때 보면 이제 제가 색깔 표시로 해놔서 또 파악이 되죠. I made, 나는 만들었어요. him a manager, 그를 매니저로. 그리고 이때 him이라고 해요. 왜냐하면 he라고 하면은 약간 나는 만들었어 하고 문장 끝나고 그 첫 번째 일형식처럼 문장 끝나고 그 다음에 그는 하고 시작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거는 하나에 똑 떨어지는 그 문장이기 때문에 한 문장 내에 말을 해야 되고 한국어도 나 그를 매니저로 만들었어. 그는이 아니라 그를처럼 바뀌죠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I made him a manager 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잘 보면 a manager 명사가 나오고 있죠? 이 부분은 또 형용사도 나올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I made him sad 라고 하면 I made, 나는 만들었어요. him sad, 그를 슬프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. 그래서 아까는 cry, 동사도 나왔고 a manager, 이게 명사도 나왔고 sad, 형용사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또 ing, pp2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파악하면 모든 문장 구조 딱 정복하는 거거든요. 이 문장 잘 보면 I made him worried. 나는 만들었어요. 그가 걱정하게. 누군가에 의해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 걱정되도록 하는 거예요. 그가 이제 나에 의해 걱정되도록 만든 거죠. 그리고 잘 보면 제가 이 영어 문장, 이 단어, 어수는 딱 기본이 중요한 순서대로 말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먼저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딱 기본인 I made, 주어 서술어 순서대로 말을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인공,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. 내가 만들었는데 him, 그가 어떻게 되게 만들었어요? worried, 걱정되게 만들었어요. 이게 딱 영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주어 서술어가 딱 기본 단위고 중요한 순서대로 어순을 나열한다. I want you to know 라고 할 때도 보면 I want, 나는 원해요. You to know, 네가 알기를. 이때는 뒤에 또 to know 라고 나오죠? 이것도 막 아예 어려운 다른 문장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배운 이 문장 구조 안에 다 포함되는데 바로 오형식인 거예요. 여기서 to를 쓴 이유는 네가 앞으로 좀 알면 좋겠다는 뜻으로 to know라고 붙였고요. 또 이런 문장도 가능해요. I saw a dog running. I saw, 나는 봤어요. A dog, 한 마리의 강아지가 running, 달려가는 걸 봤어요. 그거는 딱 달려가는 그 중간에 봤기 때문에 이게 ing, 생생하게 진행되는 그 중에 봤기 때문에 running이라고 여기는 또 ing가 나와 있고요. 문장 구조 그대로 파악하면 되겠죠? I saw, 나는 봤고 a dog running, 강아지는 달려갔어요. 이거를 쭉 붙여서 I saw a dog running처럼 말을 하는 거죠. 네, 오늘은 영어의 모든 어순, 또 문장 구조를 정복할 수 있는 오형식에 대해서 배워봤어요. 여러분이 그냥 어려운 문법 용어와 배우면 계속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 노베이스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오늘 문법 용어 거의 쓰지 않고도 원리 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죠? 이런 방식으로 저와 함께 영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.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.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. 제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